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그 강윤성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지난달 26일 세상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과거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출소를 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죠. 그런데 직장 동료 여성이 이사 문제로 집 비밀번호 얘기한 것을 엿듣게 된 거죠. 결국 이걸 기억해두었다가 한참 뒤인 지난달 범행을 계획해서 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테이프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청테이프를 준비했다는 이 말만 들어도 지금 온몸에 지금 소름이 쫙 돋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대체 무슨 범죄를 계획했다는 걸까요? 일단 성범죄로 복역을 했으니 그만큼의 강력범죄가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이 남성, 이 계획을 계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나섰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40대 남성.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에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남성 1시간 4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내려갈 때는 앞서 들려있던 청테이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 사이에 저 남성 대체 어디에서 뭘 한 걸까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남성이 오후 6시 40분에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베란다에 숨었는데요. 부엌에 가서 흉기를 이제 챙깁니다.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오기만을 이제 베란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이 귀가를 딱 했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나와서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베란다에 숨어서 1시간 40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저의 내용에 더 경악스럽고 소름이 끼칩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 사이에 그 이후에는 정말 혹시 그 우려스러운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성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남성이 베란다에서 탁 튀어나오니까 이 여성이 이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가 다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던 지인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근처에 사는 친척을 급하게 이제 그 집으로 또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남성을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집 앞에 다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발각이 될 수가 있고 이거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요. 이 남성이 결국 8시 한 20분쯤 그러니까 침입한 지 한 1시간 40여 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남성이 도주를 갑자기 저렇게 하게 됩니다. 천만다행히 그 여성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그런데 앞서 안진용 기자님 설명 중에 최재문 교수님, 이 사람이 2017년 출소했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경보가 울리지 않았을까요? 안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발찌가 울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하나는 훼손하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그 전자발찌를 차고 위험 지역으로 규정된 곳에 가면 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이런 장소. 근데 지금 일반 가정집이잖아요. 위험 지역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자발찌를 차고 만약에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 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전혀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법무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저런 범죄, 강력범죄, 추가범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랭랑 쳤어요. 검거 못한 겁니까,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그래도 다행히 검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발찌보다 CCTV가 더 효용이 좋았습니다. 경찰은 이제 탐문 수사, 아파트 주변의 CCTV를 통해서 범인을 특정을 해서 사건 이틀 만에 이 사람을 이제 검거를 해서 구속을 했고요.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요즘같이 CCTV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CCTV가 워낙 많고 블랙박스도 많고 워낙 이런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범인은 반드시 검거가 됩니다. 자, 오늘 검찰의
이 사람의 이 악마가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이 범인이 검찰의 송치가 됐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파트에 왜 들어가셨나요? 언제부터 그 집 들락날락하셨어요?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방송 안 하셨나요? 언제부터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집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 집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파트 왜 들어가셨어요?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있으시다면서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고 지금 저렇게 모자는 안 쓴 상태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별말 취재진의 이 계속되는 질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아주 대담하게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른바 제2의 강윤성 같은 그런 악마들이 더 있다면서요, 지금? 예, 3명이나 더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3명이 더 있는데 자신의 손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서 현재도 잡지 못하는 지금 도주 중에 있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사람이 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안해요, 진짜. 먼저 2019년 10월 25일 날 60대 성범죄자 남성입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택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고요. 2년째 도주 중인데 문제는 현재 2년이 지나가지고요. 기간이 원래 3년이었거든요. 전자감독 기간이. 그 기간 자체도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20대 남성 서울에 거주하는 사기죄로 보육 중인 가석방된 후에 거주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서 지금도 도주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 21일에는 50대 성범죄자 마창진, 장흥이고요. 얼굴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서 지금 13일째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마창진 여러분 잘 봐주세요. 50세입니다. 지금 공개 수배 전단까지 지금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인력 400명을 동원해서 수색 중이라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예, 이 마창진은요, 지난 2011년 8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상에. 이듬해 징역 5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받았고요. 2016년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 지난달 21일 이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20대 여성을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자발찌의 효용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마창진이라는 사람은요, 이 악마는요, 2011년 미성년자 2명 성폭행, 그리고 올해 7월 말에 20대 여성 성폭행, 성폭행 범죄, 특히 성범죄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공개 수배를 결정한 경찰의 이 시점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늑장 대응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공개 수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일정한 요건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긴급 수배 같은 경우에는 또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이제 바로 공개 수배로 전환이 돼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자발찌를 본인이 훼손했다라는 거는 범죄의 고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범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신속하게 수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물론 경찰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백방으로 수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시청자와 시민분들의 지금 관심일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13일째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보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마창진, 나이는 50세고요. 167cm에 56kg으로 작고 마른 체형을 가졌습니다. 또 팔자그름의 흡연자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도주 당시에 파란색 반소매 검정 바지 그리고 주황색 배낭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보셨다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마트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사람을 열흘 넘게 흘러도 길 가다가 경찰이 딱 발견하고 검거한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저 사진을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저 마창진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 이른바 변복을 해도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혹시 바꿔도 그래도 얼굴은 쉽게 말하면 단기간에 성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 생김새, 이목구비 생김새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있는 비슷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꼭 광주보건관찰소 해남주소 등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 번호로 신고하신 것도 필요하고 급하다. 뉴스파이터에 정말 제보해 주신 것도 괜찮고요. 정말로 국번호 112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사람이 계속되는 도주를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불안하죠, 사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좀 도주하면서 필요하면 돈이 필요해서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여성들, 약한 여성들을 향해서 또 도주를 또 범행을 저지를 수도 네. 있고요. 평소에 성폭행 이런 거 했던 사람이라면 또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저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반드시 112에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신고를 빨리 해서 잡아야만 우리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이라도 저 도주극을 벌이고 있는 마창진 불안해서라도 아마 뭔가 언론을 접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 대한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수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도망칠 곳 없어요. 반드시 검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기를 진짜로 권유합니다. 검거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